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모두가 좋다고 해서 심지어 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고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몇 달 뒤 결과를 보면 누구는 웃고 나는 웁니다. 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투자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시장이 나빠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를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25년 말 공개된 국내 증권 플랫폼의 일부 고객 매매 데이터 요약 사례를 보면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다수는 평균 수익을 기록했지만 일부는 평균 손실을 봤죠. 더 놀라운 건 수익을 낸 사람들 중에서도 주가가 정점에서 팔아낸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로 종목이 아니라 방법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투자를 망치도록 설계된 뇌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이죠. 이익이 나면 조금만 올라도 팔아버리고 싶고 손실이 나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혀 팔지 못하는 것, 바로 이런 행동 패턴이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는 주범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실패 패턴은 9번의 작은 수익을 단 한 번의 큰 손실로 모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제1원죄, 즉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심리적 함정입니다. 시장도 정보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망치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뇌가 어떻게 투자를 망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작동 방식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적, 그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첫째는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본능,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먼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심리적으로 2배 이상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감정의 불균형이 우리의 투자 결정을 완전히 왜곡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 즉 수익이 5%만 찍혀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러다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단 팔고 보자 라는 조바심이 생기지 않나요? 반대로 파란불, 즉 마이너스 30%의 손실이 찍혔을 때는요, 언젠간 오르겠지, 손절하는 순간 진짜 손실이 확정되는 거야 라며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회피 편향이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실패 패턴입니다. 이익은 짧게 끊어먹고 손실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합리적으로는 상승 추세인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하고 하락 추세인 주식은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의 뇌는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번째 적은 더 교활합니다. 바로 소유 효과라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남이 볼 땐 평범한 머그컵이지만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이 마음이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단지 내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심리적 오류, 이것이 바로 소유 효과입니다. 내가 사기 전에는 수많은 주식 중 하나였을 뿐인데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종목은 내 주식이 되고 비합리적인 애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업에 대한 나쁜 뉴스가 나와도 애써 외면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져도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다른 더 좋은 투자 대안이 있어도 내 손안의 주식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손실 회피 편향이 손실을 확정짓기 싫은 고통 회피라면 소유 효과는 내 것에 대한 비합리적인 애착 때문에 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은 현대사회의 투자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분석마비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2025년 이후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성형 AI가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전개될지, 금리 정책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하루에도 수백 개의 분석 리포트와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놀랍게도 더 신중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두려운 나머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정보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석마비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손실 회피 편향, 내 주식에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 효과, 그리고 정보 과잉이 낳은 결정 장애, 분석 마비. 이 세 가지 심리 기제가 바로 당신의 계좌를 파랗게 물들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심리적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믿는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는 과연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간판만 붙이면은 자동으로 성공하는 공식처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 그 부분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의 함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와 장기 방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샀다고 해서 영원히 우량주일 것이라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필름 카메라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이스트먼 코닥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코닥은 누구나 인정하는 초우량주였습니다. 만약 그때 코닥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묻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지털 카메라의 흐름을 외면한 코닥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장기 투자 자체가 환상이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 보유 전략은 실증적으로도 효과를 보인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하나, 기업의 경쟁력과 재무 상태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 방치의 비극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처음 그 주식을 샀던 이유, 그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지 최소한 분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없는 장기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가치 투자, 즉 나만 아는 저평가된 주식 찾기라는 신화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먼저 숨겨진 보석을 찾아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수많은 전문 분석가와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소총 한 자루 들고 기관의 최첨단 전투부대와 맞서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 투자 전략 자체가 허구인 것은 아닙니다. 연구와 실무에서는 특정 가치 지표를 활용해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장기간 초과 수익을 기록한 사례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가치 투자가 아니라 영웅 서사형 가치 투자, 즉 나만 아는 숨겨진 보석을 단독으로 찾아내 시장을 이기겠다는 서사입니다. 이건 현실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정보 격차와 심리적 한계 때문에 결국 확신과 애착만 남고 원칙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한 아주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인대회 이론입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 대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금을 타려면 다른 심사위원들, 즉 대중이 가장 예쁘다고 선택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눈에 아무리 저평가된 보석처럼 보여도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이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실제 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숨겨진 종목을 발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미인이라고 인정하며 돈을 쏟아붓고 있는 흐름을 읽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시장을 볼까요? 2025년 상반기 주식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주목받은 축은 AI 반도체와 성장 서사가 강한 섹터들이었습니다. 물론 업종 국가 지수별로 예외는 있었지만 시장의 큰 자금 흐름이 성장 서사가 분명한 주도 섹터로 쏠리는 구간이 자주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주도주만이 정답이라기보다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를 읽고 그 구간에서 비중을 기민하게 조절한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학계와 실무 연구를 보면 일정한 가치 지표와 분산 투자를 결합한 장기 전략이 오랜 기간 시장을 상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장기와 가치라는 간판 자체가 아니라 그 원칙을 어떻게 설계하고 중간에 큰 변동성과 기회비용을 어떻게 감내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묻지마 장기 투자는 장기 방치가 될 위험이 크고 나 홀로 가치 투자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은 불가능하고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할까요? 급등하는 주도주에 올라탔다가 꼭대기에서 물리면 어떡하냐고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복잡한 예측을 버리고 철저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매도 도구 중 하나, 추적 손절매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장을 예측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공포가 밀려옵니다. 주도주에 올라탔는데 바로 그 순간이 최고점이면 어떡하죠? 이익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 대응을 자동화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장치가 바로 추적 손절매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나요? 하지만 그 원리는 놀랍도록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지 않는 안전요원이 있어서 여러분이 올라가는 높이에 맞춰 계속해서 안전 그물을 올려주는 겁니다.
만약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더라도 바로 직전에 도달했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살짝 아래에 처진 그물 덕분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적 손절매가 바로 이 안전 그물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판단은 추적 손절매를 설정합니다. 주가가 11,000원으로 오르면 우리의 안전 그물, 즉 자동 매도 기준선은 9,500원으로 올라갑니다. 주가가 15,000원까지 오르면 매도 기준선은 13,50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매도 기준선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다 주가가 15,000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4,000원, 13,600원?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의 안전금을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13,500원을 건드리는 순간 시스템은 감정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10,000원에 사서 13,500원에 팔아 35%의 수익을 확정짓게 됩니다. 최고점인 15,000원에 팔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심리로는 불가능한 영역인 어깨에서 파는 것을 시스템이 대신해준 것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수익이 조금만 나도 팔고 싶었던 우리의 본능을 이겨내고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다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에서 이익을 지켜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10%라는 규칙을 모든 자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마다 성격, 즉 변동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에 10%라는 빡빡한 손절 라인을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 추세 중에 발생하는 건강한 단기 조정, 즉 살짝 눌렸다가 더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너무 쉽게 팔려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동성이 매우 낮은 주식에 20%처럼 너무 넓은 손절 라인을 설정하면 하락 추세가 이미 한참 진행된 뒤에야 팔게 되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평균적인 변동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손절 라인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은 평균 실제 범위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 각 종목의 변동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손절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적 손절매는 예측을 줄이고 가격 움직임에 반응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무적의 무기는 아닙니다. 횡보장이나 노이즈가 심한 구간에서는 작은 출렁임에도 잦은 손절이 발생해 수익률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고 손절폭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적 손절매는 시장의 모든 걸 맡기는 만능 장치라기보다 변동성과 시장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점검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이익을 지키고 손실을 제한하는 강력한 매도의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매도 원칙이 있어도 애초에 너무 많은 돈을 한 종목에 투자했다면 단 한 번의 실패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 투자자들은 무엇을 살까보다 먼저 결정한다는 것, 즉 얼마나 살 것인가는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계좌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할 최후의 방어선, 포지션 사이징의 비밀입니다. 혹시 몰빵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입니다. 이 종목은 확실해 라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혹은 대부분을 쏟아붓는 것이죠. 하지만 프로 투자자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파산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프로들은 투자를 시작할 때 이 종목이 얼마나 오를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이 틀렸을 경우 나는 얼마까지 이룰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계좌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할 최후의 방어선, 포지션 사이징, 즉 투자 비중 조절입니다. 트레이딩과 리스크 관리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수적인 실전 규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 규칙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의 거래로 총 투자 자본의 2% 이상을 잃지 않는다. 다만 이 숫자 2가 업계의 단일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략의 성격과 자본 규모, 그리고 변동성에 따라 1% 또는 0.5%처럼 더 낮게 잡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높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한 번의 거래로 계좌의 치명상을 줄 만큼의 비중을 절대 걸지 않는다는 원칙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보면 그 강력함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의 총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퍼센트 규칙에 따르면 단 한 번의 거래에서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은 1,000만 원의 2%, 즉 20만 원입니다. 절대로 이 금액을 초과해서 잃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주 유망해 보이는 A라는 주식을 발견했고 이전 시간에 배운 원칙에 따라 매수가 대비 10% 하락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주식을 얼마만큼 사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전부를 사거나 최소한 500만 원은 사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2% 규칙에 따르면 정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0만 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10% 손실이 발생하면은 손실액은 얼마인가요? 50만 원입니다. 총자본의 5%를 잃게 되는 것이죠. 2%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사야 할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감수하기로 한 최대 손실액 20만 원을 우리가 설정한 손절매 비율 10%로 나누면 됩니다. 20만 원 나누기 10%, 결과는 200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10%의 손절을 각오한 이 거래에서는 최대 200만 원어치만 매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들의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수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의 거래에 자본의 20%를 거는 무모한 투자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재수가 없어서 연속으로 5번만 실패해도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전 재산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하지만 2% 규칙을 지키면 5번 연속으로 손실을 봐도 총자본의 약 10% 정도만 잃게 됩니다. 이 정도 손실은 다음 몇 번의 성공적인 거래로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즉, 포지션 사이징은 대박을 터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인 셈입니다. 연속된 실패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실패가 내 계좌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도록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도 100%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길 때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졌을 때 얼마를 덜 잃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부자와 파산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추적 손절매와 나의 생존을 보장하는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이론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시장이 급변하고 내 돈이 걸려있는 실제 상황에서 과연 이 모든 원칙을 감정의 흔들림 없이 기계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손절매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수십 번씩 망설여지고 조금만 더 반등할 거야 라는 희망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지식과 원칙은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를 탓하며 훈련을 반복하는 대신 아예 감정이 개입할 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원칙을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HTS나 MTS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기능, 자동 감시 주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권사마다 스탑로스, 자동 손절 주문, 트레일링 스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핵심 원리는 같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여러분은 시스템에 두 가지 명령을 미리 입력해 둡니다. 첫째, 이 주식이 내 매수가에서 10% 하락하면 즉시 시장가로 매도해라는 절대 방어선, 즉 손절매 주문입니다. 둘째, 이 주식의 고점 대비 15%가 하락하면 즉시 매도해 이익을 실현해라는 이익 보존선, 추적 손절매 주문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한번 이 주문을 설정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면은 시스템이 알아서 이익 실현선을 따라 올리며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하고, 주가가 급락하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냉정하게 손실을 끊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한 기능을 넘어 투자 철학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벌여왔던 고통스러운 의지력의 싸움을 이제는 냉철한 기술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탐욕을 느끼지도 공포에 떨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처음에 입력한 그 코드, 그 원칙을 기계적으로 실행할 뿐입니다. 마치 현대 여객기의 자동 항법 장치와 같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는 이륙과 착륙이라는 가장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고 순항 중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와 지루한 조작은 자동 항법 장치에 맡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을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팔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실행은 감정이 없는 시스템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어 MTS를 켜보세요. 그리고 자동 감시 주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바로 그 버튼이 지긋지긋한 감정의 굴레에서 당신을 해방시켜줄 가장 현실적인 열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실행할 강력한 기술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칙과 기술을 하나로 엮어 단기적인 대박이 아닌 지속 가능한 부를 쌓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부자로 남는 길, 그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투자를 망치는 우리 뇌의 함정부터 시작해 이익을 지키는 추적 손절매, 생존을 보장하는 포지션 사이징, 그리고 감정을 이겨내는 자동 주문까지. 이 모든 강력한 무기들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지를 향한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는 지도에도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여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만의 주식 노트입니다. 주식 노트는 단순히 매매 내역을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장 치열했던 심리적 전투 기록이자 자신만의 투자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설계도입니다. 내가 왜 이 종목에 진입했는지, 어떤 원칙으로 손절 라인을 정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탐욕 때문에 추격 매수하지는 않았는가? 공포 때문에 원칙보다 일찍 팔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성공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주식 노트는 바로 그 실패를 가장 값진 자산으로 바꿔주는 연금술입니다. 결국 투자는 한두 번의 대박을 노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도 내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손실을 철저히 통제하며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절대 수익 추구의 길입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나의 원칙을 지켜 살아남고 꾸준히 이기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부자로 남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어쩌면 외로운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칙을 세우고 기록하고 복귀하며 자신만의 과정을 묵묵히 쌓아가는 소수만이 변덕스러운 시장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부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길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